자, 여러분, 9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랑 요 다음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트링 객체의 사용법을 좀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태까지 이제 그냥 대충 이제 뭐 글자를 출력하거나 할 때 스트링을 뭐 대충 썼는데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내용에서는 아주 이제 스트링 객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랭귀지에 우리가 문자열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캐릭터 어레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캐릭터 어레이 옛날에 사용했었죠, 그죠? C 랭귀지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릭터 어레이 10개짜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어떤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스트링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주로 썼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명시를 하죠. 이런 거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C 랭귀지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카피 같은 걸 하면은 문자의 끝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null 캐릭터, end of string에 해당하는 null 캐릭터 문자를 갖다가 스트링 끝나는 곳에다 이렇게 항상 처박아 놓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만약에 배열이 10개짜리인 것 같으면은 배열이 10개짜리죠. 그죠? 하나, 둘, 셋, 4개 칸에 이런 정보가 기록이 되고 KIM이라고 3개의 글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4개의 칸이 사용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널 캐릭터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C 랭귀지를 배우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싹 잊어버려도 됩니다. 싹 잊어버리고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널 캐릭터에 대한 내용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다가 캐릭터 어레이를 10개짜리를 만들면 몇 글자까지 논리적으로 몇 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었습니까? 널 캐릭터 때문에 9글자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었죠. 그죠? 만약에 9글자 이상이 되는 글자를 저장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버플로우 에러가 일어나 가지고 다른 기억 장소의 내용을 침범을 해서 뭐 이상한 불상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제 이렇게 C 랭귀지 사용했을 때 그 어려운 점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뭔가 굉장히 편하게 스트링을 이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부 자료 구조는 조금 복잡할 여지가 있어요. 그 구조체 형태를 떠가지고 조금 복잡할 여지가 있는데 뭐 내가 오늘 수업 시간은 그 내용을 소개는 하긴 할 겁니다. 소개는 하긴 할 텐데 뭐 대충 이해를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오늘 소개할 내용을 하여튼 좀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택해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점을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C 랭귀지에 비해서 자바에서 스트링 객체의 특징. 자, 일단 스트링 클래스라고 하는 게 라이브러리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아주 깔끔하게 상당히 많은 함수들과 이렇게 뭐랄까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함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여기 캐릭터 어레이를 가지고 지저분하게 작업했던 내용들을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억하게 될 게 널 캐릭터 같은 개념 없습니다. 뭐 문자 맨 뒤에 뭘 넣는다 뺀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 스트링도 이제 앞으로는 객체이기 때문에 구조체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스트링 클래스가 구조체 형태로 제공이 때문에 무조건 동적 할당만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동적 할당만 이루어지고 자동 할당 방식으로 스택 영역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문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오버플로우도 발생하지를 않고, 발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기억장소 남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딱 적당한 양만큼. 그래서 KIM이라고 하는 글자를 저장할 일이 있으면은 딱 요거 저장할 만큼의 분량만 기억장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signment operator, equal sign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A에다가 헬로를 넣으시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C랭귀지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캐릭터 포인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 수정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됩니다. 게다가 덧셈 오퍼레이터도까지 가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거 C랭귀지로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트링 cat 함수를 썼어야 되죠. 그죠? strch 스트링 cat 함수를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덧셈 그 다음에 이 어사인먼트문을 쓰므로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거 중요한 특성 하나입니다. 이 중요한 특성 하나는 리드온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스트링 객체는 이 객체 덩어리에 어떤 문자의 정보가 들어갔을 때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바꾸고 만약에 새로운 값을 어사인을 할 일이 있으면은 스트링 객체를 새로 만들고 원래 있던 객체는 가비지로 처리해 가지고서 일처리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C랭귀지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할 수 있었죠. x1에다가 a를 넣어라. 만약에 스트링 카피를 해가지고 x에다 스트링 카피해서 kim을 넣은 다음에 x1에다가 a를 넣어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기 x0, x1이니까 이 자리가 a로 바뀌었죠. 그죠? 원래 kim이었는데 kam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C랭귀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이거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기억 장소 안에서 이렇게 특정 위치에 어떤 바이트 값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점, 요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스트링 클래스에서. 그 다음에 스트링 객체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좀 약간 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은데 좀 어떤 구조체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구조체 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에 자바 그 버추얼 머신에 포함되어 있는 src 파일, src g 파일 있었죠. 그죠? g 파일 풀면은 그 g 파일 풀고 난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액세스를 클래스들을 갖다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스트링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바에 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랭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렇게 하면은 랭 패키지에 폴더를 갖다가 자바에서는 패키지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뭐가 있느냐? string.jav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이런 코드에 쫙 들어가 있죠. 그죠? 참 자바를 만든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갖다가 딱 짜가지고 또 자신만만하게 딱 코드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가서 데이터 멤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쭉 이제 클래스에 자, 쭉 보면은 뭡니까? 퍼블릭 파이널 클래스, 클래스가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스트링 클래스에 조금 데이터 멤버. 자, 첫 번째 데이터 멤버에 뭐가 있느냐면은 value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 멤버가 있습니다. value라고 하는 이름. value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 멤버가 있는데 이 value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 멤버 뭡니까? 바이트 어레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입니다. 자, 바이트 어레이에 실질적인 문자의 내용이 저장이 되고 바이트 어레이에 요거 그 레퍼런스입니다. 바이트 레퍼런스. 그 다음에 코더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코더. 코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바이트에다가 어떤 숫자를 저장해 놓은 건데 한 바이트에 이렇게 8비트죠. 아주 간단한 숫자를 하나 적어 놓은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거 설명한 적 있죠. C랭귀지에서 키보드 좌판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문자표를 쓴다라고 했는데
자바에서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문자표를 씁니다. 근데 그게 나라마다 다 틀려요. 나라마다 틀리고 회사마다 좀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키 값을 표현하는 뭡니까 코드표가 디폴트로 정의된 건 있지만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는 코드표는 UTF-16이다라고 합니다. UTF-16인데 요거 말고도 ANSI라든지 굉장히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는 걸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표를 이용하느냐 하는 거를 디폴트로 저장해 놓는 용도로 씁니다. 요 값에. 그 다음에 해시라고 하는 인티저 필드가 하나 있습니다. 인티저 필드가 하나 있는데 이 인티저 필드는 이 해시는 뭐냐면은 이 스트링 데이터가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알고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을 겁니다. 해시 테이블에 이 스트링이 들어갈 때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해시 코드 값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해시 코드 값을 저장해 놓는 그런 필드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쓸 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시 is 제로. 이건 뭐냐면 해시 코드를 쓸 거냐 말 거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정해 놓는 그런 불린 값이랍니다. 어쨌거나 이런 4개의 데이터 멤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평상시 이거 3개는 여러분들 평상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런 데이터 멤버입니다. 중요한 데이터 멤버는 이제 바이트의 어레이라는 거죠. 이렇게 4개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한번 자바 프로그래밍 스트링과 관련되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한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 자바 테스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하나 만들죠. 새 이름으로 저장하고 자 보통 이렇게 더블 어포스트로피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거를 문자열 상수다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실행에서 문자열 상수. 요거 스트링 객체 상수입니다. 스트링 객체 상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링 상수. 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A, 스트링 B, A에다가 hello B에다가 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네, 간단합니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시킵니다. 자, 아주 논리적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사용하기나.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점은. 이 스트링 A, B, A랑 B의 정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A랑 B의 정체는 요거 뭐라고 하냐면 스트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A랑 B는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다. A랑 B랑 레퍼런스입니다. 포인터입니다. 실행기지로 따지면. 그래서 맨 처음에 널 값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에다가 hello 이렇게 넣는데 이 A에다 hello를 넣었을 때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A 실질적으로는 이게 박싱이 이루어져 가지고 박싱이 이루어지는데 A는 new string
헬로다라고 이해하는 게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은 이제 편하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박싱이 이루어져 가지고 얘네들을 헬로 객체로 만든다는 거죠. 스트링 객체로 만드는데 스트링 객체 어떻게 생기느냐? 헬로를 저장하는 스트링 객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메모리 상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지금 요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램이지만은 이런 내용을 또 10영역의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되느냐 하는 상황이랑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테스트 스트링 함수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그 스택 프레임의 기억 장소 로컬 베리어블 두 개가 할당이 됩니다. A랑 B라고 하는 이게 두 개가 할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는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스택 영역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기 널 값을 이제 처음에 갖고 있게 됩니다. 널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A에다가 헬로우를 집어넣어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두 단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스트링 객체 만들어지는데 아까 그 스트링 객체에 데이터 멤버가 몇 개 있었습니까? 4개가 있었죠, 그죠? 데이터 4개짜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헬로라고 하는 이제 바이트 어레이를 갖다가 저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단계가 있어. 자, 그래서 뭐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뉴 스트링을 하는 과정에서 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요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가 스트링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트링 객체가 우리가 아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string.java 파일 들여다 봤었죠, 그죠? 그 들여다 본 거에 필드가 몇 개 있었어요. value랑 코더랑 해시랑 해시 is zero라고 하는 이런 필드가 있었죠, 그죠? 요거는 포인터고 레퍼런스 타입이고 코드는 아까 한 바이트짜리였어요. 요거는 인티저였었고 요거는 불린 타입이었었는데 일본에 내가 크기를 좀 달리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대충 이제 똑같은 크기를 그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크기는 다른 것들이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뭡니까? 한 불리니까 한 바이트고 요것도 한 바이트고 이 인티지가 4바이트인데 좀 길게 그렸어야 되지만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어쨌거나 요 덩어리가 스트링 객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new 스트링 하면 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객체에서의 컨스트럭터 호출되겠죠, 그죠? 컨스트럭터 호출되면서 헬로우가 이제 컨스트럭터의 포멀 파라미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헬로우를 저장하기 위한 이런 바이트 어레이가 또 다이내믹하게 할당된다는 거죠. 이게 또 동적 할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적 할당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hello, HALLO라고 하는 글자가 적히고 바이트 어레이 이런 게 적히고 요 빨간 거 O에는 뭡니까? 모든 배열에는 무조건 랭스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5가 이렇게 딱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덩어리가 전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의 시작 위치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턴 된 것이 A에 저장이 된다 하는 거죠. A에 저장돼 가지고 그리고 요거 한 줄 했을 때의 결과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논리적으로 어쨌거나 헬로라고 하는 정보가 기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C랭귀지랑은 차원이 많이 다르죠, 그죠? C랭귀지 같으면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뭘 들어가 있었습니까? 여기다가 널 캐릭터 집어넣었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 널 캐릭터가 필요 없는 게 이 문자열의 길이가 아예 5개라고 하는 게 벌철머신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널 캐릭터 같은 거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3개는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3개 코드랑 해시 is zero는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거를 저장하는데 이거를 저장하는 게 이제 요지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직접 안 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또 여기에 키 B에다가는 킴을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B에다가 킴을 넣어라 라고 하는 이 어사인먼트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와중에 이제 여기에 또 12영역에서 킴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구죠.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여기 위에는 똑같이 생겼고 여기 내용은 이제 여기는 킴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이제 새로 할당이 되면서 이게 여기에 보면 킴을 저장하기 위한 이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것이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B에다가 KAM을 넣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원래 B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 B에 킴이 있었는데 그걸 캄으로 바뀌겠다는 거야. 캄으로 바꾼다. 이랬을 때 내가 설명한 이제 이겁니다. 이거 리드온이다. 이거 중요하다. 리드온이다 하는 거죠. C랭귀지처럼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 I에다가 A를 바꾸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KIM, 원래는 KIM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B가 캄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럼 여기 있는 A 요걸 갖다가 A로 딱 바꿔주면 딱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할당된 기억장소, 스트링으로 할당된 이런 기억장소에 대해서는 내용을 절대 수정을 못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KIM 중에서 뭐 수정 못 해, 헬로도 수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수정을 못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캄을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B가 가리키고 있던 거는 무시를 하고 새로 뭡니까? 캄을 저장하는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죠.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B가 얘를 가리키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가리키던 거 뭡니까? 아까 가리키던 거 이 덩어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는 가비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를 쓰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기억 장소가 낭비되는 거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자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킴캄 넣었다가 또 B에다가 또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리 넣었다가 또 B에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팍 넣었다가 막 이런 식의 작업을 막 하게 된다는 거죠. 막 할 때마다 기존에 가르쳤던 내용들은 다 가비지로 쓰레기로 남게 된다 하는 거죠. 기억장소 낭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기억장소가 낭비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그냥 가비지가 생기든 말든 편한 대로 프로그램하는 게 장땡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비지가 되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에 있는 어떤 스트링 객체의 내용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리드온이다 라고 하는 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B라고 하는 변수 가리키는 이 스트링 객체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 KIM 세 글자죠. 그죠? A는 뭡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지워버립시다. 내가 테스트 상황을 한 거니까. 자, 이 세 글자고 그 다음에 A는 A 스트링 객체는 몇 개입니까? 헬로 5개죠. 그죠? 그런 걸 알아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스트링 객체의 길이를 알아보고 싶을 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 value length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A.value.length 자, 왜냐? 한번 보세요. 여기에 A가 가리키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value가 있죠. 그죠? value가 가리키는 곳에 또 뭐가 있어요? length가 있죠. 그죠? A.value.length 이렇게 호출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면 당연히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컴파일 에러가 나온다는 거죠. 왜 컴파일 에러가 나오죠? 요 value랑 요 두 개의 value 데이터 멤버 value뿐만이 아니라 value, 코더, 해시 is 제로라고 하는 이 데이터 멤버들은 다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 프라이빗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아까 스트링 클래스 정의된 거 보면은 value도 private이고 code도 private. 일반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짠 클래스들도 데이터 멤버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숨기는 게 좋고 라이브러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멤버들도 다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스트링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트링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함수가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length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멤버가 아니라 함수입니다. length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length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탁 돌려서 실행을 하면은 5, 4 이렇게 치게 나온다는 거죠.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length라고 하는 함수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 거냐 하는 거죠. 스트링 클래스의 length라는 함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당연히 뭘 이용하면 돼요? 예, 함수를 이용하고 싶을 때 A 함수를 이렇게 간 거에 value라고 하는 필드에 여기 값 뭐가 있습니까? length 값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죠? value의 length를 돌려주면 여기도 value의 length를 돌려주면은 이 스트링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 숫자랑 혹은 이 숫자를 이용한다는데 이 숫자는 요게 스트링 객체니까 스트링 객체 입장에서 이게 this입니다. 이제 length 함수 고출됐을 때 얘가 this니까 this 입장에서 봤을 때는 value가 가리키는 곳에 length 값을 돌려줘라.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이렇게 일일이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서 찾기를 해서 length 이걸 찾아보겠다는 다 해서 찾았더니 아이고 이렇게 value의 length를 돌려주더라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짜지 않겠습니다. 이제 코드랑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뭔가 내가 뭐 설명할 내용은 없고 인코딩과 관련된 그걸 조치를 하는 건데 하여튼 value.length로 value에 있는 length를 돌려준다 하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자료 구조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자료 구조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라이브러리 내용도 이해하는데 큰 뭐랄까 부담이 안 된다 하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언급할 게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가만 있어보자. 이거를 잠깐 저장을 좀 합시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앞으로 이제 스트링 객체를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기 싫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내가 그림 그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림 이렇게 안 그릴 겁니다. 앞으로는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스트링 객체를 표현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어떻게 그릴 것 같습니까? 논리적인 부분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논리적인 부분을 내가 색깔은 뭐로 하든지 간에 전에 우리가 인티저 설명할 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인티저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트링 객체가 만들 때마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라 무슨 색깔 다른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마치 그냥 이게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둥근 사각형 가지고 이렇게 더블 어퍼스트를 하면은 얘가 스트링 객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려도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스트링 객체의 모양 어떻게 생겼는가, 스트링 객체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스트링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트링 클래스가 있는데 무진장 많은 함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트링 함수들, 몇몇 중요한 함수들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9주차 세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